안녕하세요. 앞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실전 분석 사례와 분석을 위한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 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두시면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경매 물건의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필자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고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법정지상권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서로 첫째, 토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분석 방법과 둘째, 토지 등기만 있고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분석 방법, 셋째, 세움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넷째,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년 4월 13일 선고 92다 55,756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의뢰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 후 병이 자기 지분을 정에게 매도를 하였고 토지 소유자 중 1인인 정이 공임을 분할 청구를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경매 결과 토지는 정이 단독 소유, 건물은 갑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의 소유자 갑은 정이 경락잔금을 납입한 시점, 즉 토지의 소유권이 바뀐 시점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럴 경우 갑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갑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판례를 보면서 이런 내용도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갑을병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그중 한 사람이 건축을 하였으나 상속받은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와 타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판례를 대입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 1988년 6월 28일 선고 87-2895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즉, 매매된 토지의 대금 안불 전에 당해 토지에 건물의 신축을 허락한 것은 지상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간섭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갑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바꿔서 갑에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 공사가 90% 정도 진행됐을 때 원고와 갑은 어떤 사유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고 건물을 원고가 양도양수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건축 중인 건물을 을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하였고 그런 줄을 모르고 원고는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에게 양도받은 을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이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을 양도받은 피고는 갑이 원고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갑은 어느 한순간도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인
동일인의 소유인 적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 매수인은 당초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아닌 이상 간섭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 1991년 6월 28일 선고 90-16,214호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간섭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이니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앞에서 본 것과는 달리 굉장히 원론적이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만 경매에 나와서 을이 경락을 받았고 나중에 건물도 경매에 나와 피고가 경락받은 사건에서 토지 경락자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원고가 건물의 경락자인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고가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를 을이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되기를 한 순간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시점이고 경매 시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 매각 조건으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한 번 성립한 법정지상권은 그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을 함께 이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판례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데 지침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판례는 알고 있어야 이런 물건을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있으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